첫날 밤의 설렘도 잠시. 서방님, 손이 왜 이리 차갑습니까? 신랑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고꾸라집니다. 그 순간 남편의 심장을 낚아채려는 저승차사의 손을 신부가 덥석 움켜쥡니다.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3년 안에 제 남편이 만명을 살리지 못하면 그때 둘 다 데려가세요. 자,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기 한양에서 사흘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 이야기입니다.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마을 제일가는 선비 김민우와 약방 딸 박연화의 혼례가 치러지는 날이었습니다. 신랑 나으리 오신다. 마을 아이들이 신랑 행렬을 따라 뛰어다녔습니다. 민우는 25, 과거에 급제해 곧 한양으로 올라갈 예정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준수한 얼굴, 그리고 학식까지 갖춘 마을의 자랑이었습니다. 신부 나오신다. 연화가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나왔습니다. 23세 연화는 마을에서 소문난 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보이네. 또 연화의 눈에는 혼례마당 여기저기 떠도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죽은 자의 혼령들, 잡귀들, 대부분은 해가 없었습니다. 그저 구경하러 온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에게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혼례가 진행됐습니다. 신랑 신부, 교배에 민우와 연화가 서로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 연화는 민우의 등 뒤에 서린 것을 봤습니다. 검은 안개였습니다. 짙고 어두운 마치 죽음의 기운 같은 안개가 민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연화는 불안했지만 혼례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합근례 술잔을 나눴습니다. 민우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연화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차가워. 민우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연화, 괜찮소?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예, 괜찮습니다. 연화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축하하네. 선남선녀가 만났어. 민우 도련님, 과거 급제하시더니 이제 장가까지 드시니 복이 많으십니다.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서방님, 괜찮으세요? 괜찮소. 조금 피곤할 뿐이요. 민우는 억지로 웃었지만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약방을 하는 아버지라면 뭔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서방님께서 안색이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 아버지가 민우를 살펴봤습니다. 긴장해서 그런 게 아니겠나? 첫날 밤이니. 하지만 걱정 마라. 쉬면 나을 게다.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는 것을. 검은 안개, 차가운 손, 이건 죽음의 기운이야. 연화는 어려서부터 할머니에게 배웠습니다. 할머니도 혼령을 보는 눈을 가졌었고 연화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연화야, 사람이 죽기 전에는 징조가 있단다. 몸이 차가워지고 검은 안개가 보이고.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서방님이 오늘. 연화는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신방에는 촛불만 남았습니다. 민우와 연화 둘만 남았습니다. 연화, 민우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니, 더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서방님,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주무시는 게 괜찮소. 오늘은 우리의 첫날 밤이 아니오? 민우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연화에게는
슬퍼 보였습니다. 민우가 연화의 고름을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우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서방님, 연화가 민우를 붙들었습니다. 아, 아파. 민우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른들 불러올게요. 잠깐만요. 연화가 일어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연화는 문을 봤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통과해서 검은 갓을 쓴 남자였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고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승차사. 연화는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저승에서 차사가 온단다. 혼을 달어. 바로 그 차사가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차사는 연화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차사를 볼 수 없으니까요. 차사는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었습니다. 민우의 가슴을 향해 안 됩니다. 연화가 소리쳤습니다. 차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연화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나를 보느냐? 차사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했습니다. 예, 보입니다. 연화는 떨렸지만 대답했습니다. 차사는 잠시 연화를 쳐다보다가 다시 민우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물러서거라. 이는 정해진 일이다. 안 됩니다. 연화가 차사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차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연화를 봤습니다. 감히 사자의 몸을 잡다니. 제 서방님입니다. 못 데려가십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차사는 연화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저승의 일은 정해진 것이다. 하지만 저희 혼례를 올린 지 몇 시즌도 안 지났습니다. 아직 첫날 밤도 치르지 못했는데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것이다. 차사는 품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명부였습니다. 생사부라고도 불리는 사람의 생사가 기록된 책. 보아라. 차사가 책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우 25세. 혼례 날 밤 자식 급사. 이미 정해진 운명이다. 바꿀 수 없다. 아닙니다. 분명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연화가 매달렸습니다. 차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없다. 명부에 적힌 것은 절대적이다. 저승의 법이다. 그럼 제가 대신 갈게요. 무슨 소리냐? 제 목숨을 서방님께 드릴게요. 제가 대신 죽을 테니 서방님을 살려주세요. 차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 명부에 적힌 이름은 김민우다. 박연화가 아니다. 그럼 연화는 필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민우가 신음했습니다. 연화, 서방님. 연화가 민우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우는 이미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숨도 가빠졌습니다. 시간이 없다. 차사가 다시 손을 뻗었습니다. 잠깐. 연화가 다시 차사를 막았습니다. 사흘만 주십시오. 사흘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차사는 비웃었습니다. 사흘, 그 시간에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 명부를 고치겠습니다. 차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명부에 적힌 걸 지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서방님이 죽지 않을 수도. 감히. 차사가 소리쳤습니다. 명부는 저승의 가장 신성한 물건이다.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연화가 차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만약 명부를 고칠 수만 있다면 서방님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차사는 한참을 연화를 쳐다봤습니다. 불가능하다. 명부는 저승 깊은 곳에 보관되어 있다. 사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갈 수 있습니다. 저는 홀령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승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연화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홀령을 보는 사람은 드물지만 가끔 있었고, 그런 사람은 저승과 이승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안 된다. 명부를 훔치는 것은 저승의 법을 어기는 일이다. 그럼 차사님께서 도와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무슨, 제가 명부를 훔치는 게 아니라 차사님께서 잠깐 빌려주시는 겁니다. 사흘만. 차사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차사님께서도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서방님은 아직 젊습니다. 과거의 급제에서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홀레날 밤에 죽는 게 정말 정해진 운명입니까? 차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차사도 이번 일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민우는 앞으로 큰일을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홀레날 밤에 급사한다니, 혹시 명부가 잘못된 건 아닙니까? 연화의 질문에 차사는 움찔했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명부를 관리하는 저승관리들도 실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 하지만 차사는 부인했습니다. 제발입니다.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명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정말로 서방님이 오늘 죽어야 한다면 그때는 순순히 보내드리겠습니다. 차사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불가능하다. 차사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흘을 준다 해도 내가 저승에 갈 방법이 없다. 산 사람은 저승에 갈 수 없다. 방법이 있습니다. 제 혼을 잠시 빼내주시면 됩니다. 몸은 이승에 두고 혼만 저승으로 가는 겁니다. 차사는 놀랐습니다. 그건 위험하다. 혼이 너무 오래 몸을 떠나 있으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괜찮습니다. 사흘 안에 돌아오겠습니다. 하지만 차사님, 연화가 차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입니다. 저희는 오늘 혼례를 올렸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도 함께하지 못하고 헤어진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차사는 연화의 눈을 봤습니다. 눈물이 그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사흘. 차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흘만 주겠다. 그 안에 명부를 확인하고 돌아오지 못하면 너도 저승에 남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연화가 절을 했습니다. 차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미쳤구나. 산 사람한테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다니. 차사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옥패였습니다. 이걸 가져라. 이게 있으면 저승 귀신들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연화가 옥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명심해라. 사흘 안에 돌아오지 못하면 내 혼은 영영 저승에 갇힌다. 그리고 내 남편도 죽는다. 알겠습니다. 차사는 다시 민우를 봤습니다. 이자의 혼은 내가 잡아둘 것이다. 사흘 동안만. 차사가 손을 뻗자 민우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나왔습니다. 혼이었습니다. 차사는 그 혼을 작은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차사가 연화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두렵지 않으냐? 두렵습니다. 하지만 서방님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연화가 눈을 감았습니다. 차사의 손이 연화의 이마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연화는 자신의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뜨자 자신의 몸이 바닥에 누워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내 혼이 빠져나온 것이다. 차사가 말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투명했습니다. 마치 물처럼 신기하네요. 감상할 시간 없다. 사흘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마라. 예, 차사는 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눈에는 길이 보였습니다. 희미하게 빛나는 길, 저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 길을 따라가면 저승문이 나온다. 그곳을 지나면 저승이다. 명부는 어디 있습니까? 저승 깊은 곳, 염라대왕의 전각에 있다. 하지만 쉽게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괜찮습니다. 찾아내겠습니다. 연화가 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연화, 차사가 불렀습니다. 조심해라. 저승은 산 사람이 갈 곳이 아니다. 감사합니다. 차사님, 사흘 뒤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연화는 빛나는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차사는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미친 것이다. 정말. 하지만 차사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용감하기도 하지. 연화는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주위는 안개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저 멀리 거대한 문이 보였습니다. 저승문이었습니다. 문지기 귀신 둘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문지기가 연화를 봤습니다. 연화는 차사가 준 옥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강림 차사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문지기는 옥패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거라. 문이 열렸습니다. 연화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서방님, 기다리세요. 제가 꼭 살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승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승문을 통과한 연화,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어둡고 음산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밝았습니다. 하늘은 회색빛이었지만 길은 뚜렷했습니다. 길 양옆으로 수많은 홀령들이 줄지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연화가 한 홀령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염라대왕의 전각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홀령은 연화를 멍하니 쳐다보다가 앞을 가리켰습니다. 저 멀리 가장 큰 건물. 감사합니다. 연화는 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홀령들은 대부분 무표정했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이곳이 저승이구나. 한 시즌쯤 걸었을까요? 저 멀리 거대한 전각이 보였습니다. 웅장했습니다. 이승의 어떤 궁궐보다 컸습니다. 저기가 염라대왕의 전각. 연화가 전각 쪽으로 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 가느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가 돌아보니 강림이 서 있었습니다. 차사님, 내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구나. 강림은 팔짱을 끼고 연화를 봤습니다. 명부를 찾으러 가는 것이냐? 예, 포기해라. 명부는 염라대왕님만 건드릴 수 있다. 내가 훔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서방님을, 김민우는 오늘 자시의 죽기로 되어 있다. 이미 정해진 운명이다. 강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거라. 내 혼을 몸으로 돌려보내주겠다. 안 됩니다. 연화가 소리쳤습니다. 차사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 나도 규칙을 어길 수 없다. 강림이 연화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화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이걸 받아주십시오. 이게 뭐냐? 노잣돈입니다. 저승 가는 길에 쓰라고 준비한 돈인데 차사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강림은 주머니를 받아 열어봤습니다. 은전 몇 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연화가
또 다른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펼치니 작은 술병과 안주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담근 술입니다. 차사님께서 수고가 많으시니 한 잔 드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강림은 당황했습니다. 저승차사 생활을 수백 년 했지만 이렇게 뇌물을, 아니, 정성을 바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제발입니다. 차사님. 연화는 술을 따라 강림 앞에 놓았습니다. 한 잔만 드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강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술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구나. 감사합니다. 연화도 자신의 잔에 술을 따라 마셨습니다. 차사님, 제게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제안, 사흘이 아니라 3년을 주십시오. 강림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3년의 시간을 주시면 제 서방님을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사람? 예, 만인을 살리는 사람으로요. 강림은 연화를 쳐다봤습니다. 김민유가 앞으로 3년 안에 10,000명을 살릴 거라는 뜻이냐? 예, 어떻게? 서방님은 과거에 급제할 실력이 있습니다.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을 하면 백성을 돌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연화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서방님이 좋은 관리가 되면 백성들의 삶이 나아질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을 먹이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억울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10,000명을 살린다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 좋은 정책 하나면 수만 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서방님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강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확신할 수 없다. 김민우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연화가 강림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년 뒤 만약 서방님이 만인을 살리는 공을 세우지 못하면 서방님뿐만 아니라 제 목숨까지 함께 가져가십시오. 2명의 혼을 얻는 것이니 차사님께도 이득 아닙니까? 강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 미쳤구나. 미쳤다고 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연화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서방님은 좋은 사람입니다. 착하고 똑똑하고 의지가 강합니다. 다만 아직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기회를 주겠다는 거냐? 예, 3년이면 충분합니다. 강림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사실 강림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승차사에게는 할당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매달 정해진 수의 혼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김민우 하나만 데려가면 이번 달 할당량이 하나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연화까지 데려가면, 아니, 3년 뒤에 둘을 데려가면 그때 할당량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강림은 연화를 다시 봤습니다. 이 여자 재미있구나. 수백 년 동안 차사 일을 하면서 이런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남편을 살리려는 여자. 좋다. 강림이 입을 열었습니다. 3년을 주겠다. 정말입니까? 연화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3년 뒤 오늘 김민우가 만인을 살리는 공을 세우지 못하면 두 사람의 혼을 모두 거두겠다. 그리고 강림이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중간에 김민우가 죽으면 그 즉시 너도 함께 데려가겠다.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정말 괜찮겠느냐? 내 목숨이 걸린 일이다. 괜찮습니다. 제가 서방님을 꼭 지키겠습니다. 강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명부를 수정하러 가자. 강림은 연화를 데리고 염라대왕의 전각으로 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말해둔다. 절대 소리 내지 마라. 들키면 큰일 난다.
예, 전가가는 조용했습니다. 밤이라 관리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듯 했습니다. 강림은 연화를 데리고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기다 커다란 서고가 있었습니다. 수천, 아니 수만 권의 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저게 다 명부입니까? 그렇다. 이승의 모든 사람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 강림은 책장을 살펴보다가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게 이번 달 명부다. 책을 펼치자 빽빽한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강림은 손가락으로 찾다가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있다. 김민우 25세. 혼례 날 밤 자시 급사. 연화는 그 글자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말로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오늘 죽는다고. 강림은 품에서 붓과 먹을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수정하겠다. 소리 내지 마라. 강림은 조심스럽게 자시 급사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썼습니다. 3년 뒤 오늘 만인을 살리는 공을 세우지 못하면 급사. 단 공을 세우면 천수를 누림. 됐다. 강림이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김민우는 3년의 시간이 생겼다. 하지만 명심해라. 3년 뒤에도 만인을 살리지 못하면 바로 죽는다. 감사합니다. 차사님. 연화가 절을 했습니다. 그만 인사는 됐고 어서 돌아가거라. 내 몸이 오래 비어 있으면 위험하다. 예. 강림은 연화를 데리고 다시 저승문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헤어지자. 나는 할 일이 있다. 차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3년 뒤에 해라. 약속을 지키고 나서 강림이 연화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돌아가거라. 그 순간 연화는 자신이 빠르게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눈을 뜨자 자신의 몸 안에 있었습니다. 신방이었습니다. 성공했어. 연화는 일어나 민우를 봤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호흡이 안정됐습니다. 서방님, 연화가 민우를 흔들었습니다. 서방님, 깨어나세요. 민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연화, 예, 저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요? 예, 살아계십니다. 민우는 자신의 가슴을 만져봤습니다. 아까까지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있었는데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이상하구려. 분명 죽는 줄 알았는데 제가 약을 드렸어요. 아버지께 받은 약을요. 연화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강림과의 약속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났구려.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소. 연화, 당신이 아니었으면 괜찮습니다. 이제 푹 쉬세요. 연화는 민우를 이불로 덮어주었습니다. 민우는 곧 잠이 들었습니다. 연화는 창밖을 봤습니다. 3년 안에 서방님을 만인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해. 다음 날부터 연화의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민우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서방님, 식사하세요. 고맙소. 민우가 밥을 먹는 동안 연화는 민우의 책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공부하실 건가요? 사서삼경을 다시 읽어볼까 하오.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필요한 책들을 준비해 두겠습니다. 연화는 민우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왔습니다. 밥, 빨래, 청소는 물론이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민우를 위해 차를 끓였습니다. 연화, 너무 무리하지 마시오. 괜찮습니다. 서방님께서 과거에 급제하시는 게 제 꿈입니다. 민우는 아내의 헌신에 감동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급제하면 당신에게 큰 집을 지어주겠소. 집은 필요 없습니다. 서방님께서 좋은 관리가 되셔서 백성들을 도와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겠소. 민우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민우의 건강이 또 나빠졌습니다. 기침이 심하시네요. 괜찮소. 감기일 뿐이요. 아버지께 가서 약을 지어오겠습니다. 연화는 친정에 가서 약을 지어왔습니다. 연화야, 서방님께서 무리하시는 거 아니냐? 아버지가 걱정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 챙기고 있어요. 그래도 조심해라. 과거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우선이다. 알겠습니다. 연화는 약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방님, 약 드세요. 고맙소. 민우는 쓴 약을 마셨습니다. 연화, 미안하오. 당신에게 짐만 되는 것 같소. 무슨 말씀을 하세요? 서방님은 제 남편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연화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3년, 이제 2년 11개월 남았어. 서방님께서 건강을 회복하셔야 하는데 1년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연화의 극진한 간호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과거 시험날이 왔습니다. 서방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러겠소. 걱정 마시오. 민우는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연화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제발 서방님께서 급제하게 해주세요. 보름 뒤 소식이 왔습니다. 부인, 큰일 났습니다. 하인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도련님께서 뭐라고요? 연화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장원 급제하셨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도련님께서 장원 급제하셨다고 합니다. 연화는 무릎을 꿇고 하늘에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칠 뒤 민우가 돌아왔습니다. 연화, 서방님, 둘은 부둥켜 안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없었으면 이루지 못했을 일이요. 아닙니다. 서방님의 실력입니다. 이제 벼슬을 받을 것이요. 그럼 우리 형편도 나아질 거요. 서방님, 벼슬을 받으시면 백성들을 꼭 잘 돌봐주세요. 물론이요. 내가 공부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니었소. 민우는 웃었습니다. 연화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2년 남았어. 2년 안에 서방님께서 만인을 살리는 공을 세워야 해. 장원 급제한 지 1년 8개월 뒤 민우는 벼슬을 받았습니다. 경상도의 한 고을 원님이었습니다. 축하하오, 서방님. 고맙소. 연화, 모두 당신 덕분이요. 이제 백성들을 잘 돌보실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겠소. 민우와 연화는 새로 부임할 고을로 향했습니다. 사흘을 걸어 도착한 고을. 하지만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참담했습니다. 집들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사람들은 깡마른 몸으로 길가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민우가 마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원님께서 오셨습니까? 사람은 기운 없이 대답했습니다. 올해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곡식이 다 말라 죽었습니다. 그럼 관아의 곡식을 없습니다. 전임 원님께서 모두 빼돌렸습니다. 민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관아로 가니 더 심각했습니다. 원님, 곳간을 확인해 보십시오. 아전이 곳간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쌀 한 톨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전임 원님께서 지역 토호들과 결탁해 모두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세금을 더 걷었습니다. 토호들이라니 고을의 큰 부자들입니다. 땅도 많고 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민우는 분노했습니다. 당장 토호들을 불러들이시오. 예, 원님. 하지만 토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원님, 토호들이 병을 핑계로 오지 않겠답니다. 뭐라고? 대신
내일 찾아뵙겠다고 합니다. 민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연화, 이 고을은 생각보다 심각하오.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소. 서방님께서 잘 하실 거예요. 하지만 토호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렵소. 그들이 쌀을 모두 쥐고 있으니 연화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보였습니다. 홀령들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홀령들이 마을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구나. 연화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이야. 이곳이 서방님께서 만인을 살릴 곳이야.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약속한 3년의 기한까지 남은 시간이 단 보름밖에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원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요? 동쪽 마을에 역병이 돌고 있습니다. 역병, 예, 나고 토하고 이미 10명이 죽었습니다. 민우는 즉시 동쪽 마을로 갔습니다. 연화도 함께 갔습니다. 마을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거나 토하거나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이건 민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연화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홀령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방금 죽은 사람들의 홀령이 집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우선 병든 사람들을 격리시켜야 합니다. 그렇소. 아전들, 예, 병든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오. 그리고 의원을 불러오시오. 예, 원님.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역병은 계속 퍼졌습니다. 하루에 10명씩 죽어나갔습니다. 의원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원님, 이 병은 제가 본 적이 없는 병입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오? 민우는 절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토호들은 여전히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원님, 토호들이 또 오지 않겠답니다. 이유가 뭐요? 역병이 무섭다고 합니다. 자기들 집에 틀어박혀 있겠답니다. 이기적인 자들 같으니 민우는 화가 났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도 쓰러졌습니다. 서방님, 연화가 달려갔습니다. 민우는 열이 높았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 아파. 의원님, 의원이 왔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 원님께서도 역병에 걸리셨습니다. 안 됩니다. 약을 쓰세요. 약을 써봤자 소용없습니다. 이 병은 치료법이 없습니다. 연화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안 돼. 서방님이 죽으면 나도 죽어. 그리고 약속도. 남은 시간은 열흘 안에 민우가 만인을 살리는 공을 세워야 하는데 민우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열에 들떠 헛소리를 했습니다. 백성들 살려야 해. 서방님, 연화는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분명 연화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빛 아래 홀령들이 보였습니다. 수백 명의 홀령이 마을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지?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연화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홀령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홀령 하나가 연화를 봤습니다. 당신, 산 사람이 우리를 보는구려. 예, 저는 홀령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홀령은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물을 마시고 죽었소. 물이요? 마을 우물. 그 물을 마시면 병에 걸렸소.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우물이 오염됐구나.
다른 홀령에게도 물었습니다. 당신도 우물물을 마셨습니까? 그렇소. 목이 말라서. 저도요. 저도. 모든 홀령이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연화는 확신했습니다. 역병의 원인은 오염된 우물이야. 연화는 곧장 우물로 갔습니다. 우물을 들여다보니 물이 탁했습니다. 정상적인 우물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우물을 폐쇄해야 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미 병든 사람들을 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했습니다. 쌀이 필요해. 연화는 다시 홀령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토호들이 쌀을 숨겨둔 곳을 아십니까? 한 홀령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산 너머 비밀 창고가 있소. 거기에 쌀이 산더미처럼. 정말입니까? 그렇소. 나도 거기서 일하다가 입을 막으려고 죽였소. 연화는 분노했습니다. 저 악독한 자들.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쌀을 숨기다니. 연화는 즉시 관하로 돌아갔습니다. 서방님. 연화가 민우를 흔들었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열에 들떠 있었습니다. 서방님 깨어나세요.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민우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역병의 원인을 찾았어요. 동쪽 마을 우물이 오염됐어요.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병에 걸린 거예요. 우물, 예. 그 우물을 폐쇄하면 역병이 더 퍼지지 않을 거예요. 민우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토호들이 쌀을 숨겨둔 창고도 찾았어요. 산 너머에 비밀 창고가 있대요. 정말? 이요? 예. 제가 확인했어요. 그 쌀을 풀면 백성들을 살릴 수 있어요. 민우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서방님,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요.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민우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아전들, 예, 원님. 즉시 동쪽 마을 우물을 폐쇄하시오. 아무도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예, 그리고 포졸들을 모으시오. 산 너머 비밀 창고를 수색할 것이오. 예, 원님. 민우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방님, 몸이 안 좋으신데 괜찮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원님인 의미가 없소. 연화는 민우를 부축했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고맙소. 연화. 민우는 포졸 10여 명을 이끌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 너머에 정말로 큰 창고가 있었습니다. 저기다. 문을 부수시오. 포졸들이 문을 부쉈습니다. 창고 안에는 쌀이 가득했습니다. 수백 가마니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쌀을 숨겨뒀다니. 민우는 분노했습니다. 이 쌀을 모두 관하로 옮기시오. 예, 바로 그때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토호들이었습니다. 원님, 이게 무슨 짓이오? 이 쌀은 우리 것이오. 민우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는데 쌀을 숨겨두다니. 이는 역적 행위요. 뭐라고? 당장 이 쌀을 백성들에게 나눠줄 것이요. 거역하면 모두 잡아들일 것이요. 토호들은 당황했습니다. 원님, 이건 법을 어긴 겁니다. 우리가 상부에 고발하면 고발하시오. 나는 백성을 살리는 것이 원님의 의무라고 생각하오. 민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토호들은 결국 물러났습니다. 그날부터 민우의 구휼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동쪽 마을 우물을 완전히 폐쇄했습니다. 이 우물은 오염됐소. 아무도 이 물을 마시지 마시오. 그리고 새 우물을 팠습니다. 깨끗한 물이 나오는 곳에. 이제 이 우물에서 물을 기르시오. 역병 환자들은
격리해 치료했습니다. 의원은 여전히 치료법을 몰랐지만 깨끗한 물과 음식을 주자 환자들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쌀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줄을 서시오. 한 가구당 한 가마니씩 드리겠소. 굶주린 백성들이 관아 앞에 줄을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역병도 잠잠해졌습니다. 새로운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굶주림도 해결됐습니다. 백성들은 쌀을 받아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원님은 살아있는 부처님이십니다. 원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백성들은 민우를 칭송했습니다. 한 아전이 민우에게 보고했습니다. 원님, 통계를 내봤습니다. 얼마나 살렸소? 역병으로 죽을 뻔했던 사람이 3,000명, 굶주림으로 죽을 뻔했던 사람이 7,000명, 합쳐서 10,000명입니다. 민우는 놀랐습니다. 10,000명이나? 예, 원님께서 10,000명을 살리셨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냈어. 서방님께서 해내셨어. 그날 밤, 연화는 혼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강림이 나타났습니다. 연화, 차사님, 약속을 지켰구나. 강림은 웃었습니다. 김민우가 10,000명을 살렸다. 훌륭하다. 감사합니다. 차사님, 강림은 품에서 명부를 꺼냈습니다. 펼쳐보니 민우의 이름 옆에 새로운 글씨가 써져 있었습니다. 만인을 살린 공으로 천수를 누림. 이제 김민우는 천수를 다할 때까지 살 것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화는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강림은 연화를 일으켰습니다. 나에게 감사할 필요 없다. 이건 모두 내 덕분이다. 아닙니다. 서방님께서 훌륭하신 분이셔서. 아니다. 내가 없었으면 김민우는 3년 전에 죽었다. 그리고 10,000명을 살리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강림은 연화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연화, 너는 훌륭한 아내다. 그리고 강림은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10,000명을 살린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연화는 아침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목욕 재개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술상을 차렸습니다. 연화, 무엇을 하는 거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사상이에요. 제사, 오늘이 무슨 날이요? 저희 혼례 3주년입니다. 아, 그렇구요. 벌써 3년이나. 민우는 웃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소. 정말 고맙소. 아닙니다. 서방님께서 훌륭하셔서 그런 겁니다. 연화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오늘 밤 강림 차사님이 오실까? 강림은 3년 전 약속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끝난 걸까요? 해가 지고 밤이 됐습니다. 민우는 피곤한지 일찍 잠들었습니다. 연화, 먼저 자겠소. 오늘 하루 종일 백성들을 만나서 피곤하구려. 예, 편히 주무세요. 민우가 잠들자 연화는 홀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 술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달빛만이 마당을 비췄습니다. 자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 갓을 쓴 남자, 강림이었습니다. 차사님, 연화가 일어나 절을 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연화, 강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3년 전과 달랐습니다. 차사님, 약속대로 서방님께서
만명을 살렸습니다. 그러니 알고 있다. 강림이 연화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문제라뇨? 명부의 수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다. 내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연화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민우는 3년 전에 죽기로 정해진 사람이다. 내가 3년을 연장했을 뿐이다. 하지만 약속은 무효다. 강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간과 저승의 약속은 효력이 없다. 나는 단지 재미있어서 시간을 준 것뿐이다. 연화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차사님, 그럼 처음부터 저희를 속인 겁니까? 속인 게 아니다. 그냥 놀아준 것이다. 강림은 신방 쪽을 봤습니다. 이제 김민우를 데려가겠다. 그리고 너도 안 됩니다. 연화가 강림 앞을 막아섰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서방님은 만명을 살렸어요. 그것과 이것은 별개다. 강림이 연화를 밀쳤습니다. 물러서거라. 저승의 일에 인간이 간섭할 수 없다. 강림은 신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안 됩니다. 차사님. 연화가 뒤쫓았지만 강림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우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강림은 민우의 가슴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차사님, 제발. 연화가 강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놓아라. 안 됩니다. 서방님은 좋은 분이에요. 백성들을 위해 일하는 분이에요.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것이다. 강림이 연화를 떼어냈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차사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나는 저승차사다. 명을 받들어 혼을 거두는 것이 내 일이다. 강림은 다시 민우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화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서책이었습니다. 차사님, 이걸 보세요. 그게 뭐냐? 서방님께서 원님으로 계시면서 정리하신 재판 기록입니다. 연화는 책을 펼쳤습니다. 이 중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차사님께서 꼭 보셔야 할 사건이요. 강림은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 것에 관심 없다. 300년 전 일입니다. 그 말에 강림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300년 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연화가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 남자는 도둑 누명을 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결백했습니다. 진짜 범인은 마을의 부자였는데 그 부자가 돈으로 관리를 매수해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강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참수당했습니다. 억울하게 연화가 강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차사님, 그 남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강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냐? 차사님은 300년 전 억울하게 죽은 원기였습니다. 그 한 때문에 저승차사가 되셨습니다. 연화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저승에는 두 종류의 차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승에서 태어난 차사와 억울하게 죽어 원귀가 된 뒤 차사가 된 존재. 차사님은 후자입니다. 강림은 부인하려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연화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제 능력입니다. 저는 홀령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홀령의 과거도 볼 수 있습니다. 연화는 강림을 쳐다봤습니다. 처음 뵀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차사님의 눈에 서린 하늘. 차사님도 한때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셨다는 것을요. 강림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 맞다. 나는 300년 전 도둑 누명을 쓰고 죽었다. 강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결백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부자가 증인들을 매수했고 원님도 부자 편을 들었다. 그래서 참수당하셨군요. 그렇다.
억울함에 죽어 원귀가 됐다. 그리고 저승에서 차사가 되라는 명을 받았다. 300년 동안 혼을 거두며 살았다. 강림은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전생을 기억하지 못했다. 차사가 되면서 기억을 잃었다. 그래서 모르셨던 겁니다. 본인이 왜 차사가 됐는지 연화가 책을 강림에게 건넸습니다. 이 책을 보세요. 서방님께서 해결하신 사건입니다. 강림은 책을 받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최근 민우가 해결한 사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도둑 누명을 썼습니다. 마을의 부자가 자기 재물을 훔쳤다고 고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민우는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증인들을 따로 불러 신문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진짜 범인은 부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아버지 재물을 훔쳤고 아버지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농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민우는 농부를 풀어주고 부자를 처벌했습니다. 강림은 책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 이야기와 똑같다. 그렇습니다. 300년 전 차사님께서 겪으신 일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방님은 올바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차사님 때와 달리 무고한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다. 강림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책을 들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차사님,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서방님은 10,000명을 살렸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차사님과 같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강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검은 안개 같던 눈이 맑아졌습니다. 나는 300년 동안 왜 내가 차사가 됐는지 몰랐다. 그냥 운명이려니 했다. 강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나는 억울하게 죽었다. 그리고 그 한 때문에 차사가 됐다. 그리고 이제 그 한이 풀렸습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서방님께서 차사님과 같은 일을 겪을 뻔한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한 사람을 구한 게 아닙니다. 차사님의 300년 묵은 한을 풀어드린 겁니다. 강림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손을 짚고 울었습니다. 억울했다. 정말 억울했다. 나는 죄가 없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30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몰랐다. 내가 왜 이렇게 차갑게 됐는지. 연화는 강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 차사님은 자유로워지실 수 있습니다. 강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유, 예, 한이 풀렸으니 이제 차사 일을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저승에서도 인정할 겁니다. 강림은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검은 안개가 걷히고 손이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라지는구나. 아닙니다. 해탈하시는 겁니다. 연화가 웃었습니다. 차사님은 이제 다시 태어나실 수 있습니다. 억울함 없이, 한 없이. 강림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300년 만에 처음으로. 고맙다. 연화, 그리고 김민우. 강림은 잠든 민우를 봤습니다. 훌륭한 원님이구나. 나 같은 사람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했구나. 강림은 품에서 명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붓을 꺼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다. 강림은 명부를 펼쳤습니다. 민우의 이름이 있는 페이지였습니다. 강림은 조심스럽게 글씨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썼습니다. 김민우, 만인을 살리고 300년 묵은 한을 풀어준 공으로 천수를 누림. 80에 편히 잠들다. 이제 김민우는
오래오래 살 것이다. 강림이 명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너도 연화. 강림은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연화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같은 글씨를 썼습니다. 박연화, 남편을 지키고 차사의 한을 풀어준 공으로 천수를 누림. 80에 편히 잠들다. 너희 둘은 오래오래 함께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차사님. 연화가 절을 했습니다. 강림은 연화를 일으켰습니다. 내가 감사해야 한다. 너희가 나를 구해줬다. 강림의 몸이 점점 더 투명해졌습니다. 이제 가야겠구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모르겠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처음으로 강림은 마지막으로 연화와 민우를 봤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두 사람. 차사님도요. 강림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마당에는 연화만 남았습니다. 연화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차사님. 다음 생에서는 행복하세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진짜 새벽이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는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민우가 깨어났습니다. 연화가 신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깨어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구려. 꿈을 꿨소. 강림 차사가 나타나서 꿈이었을 거예요. 연화가 웃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무슨 뜻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민우는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소. 당신과 함께.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이 보였습니다. 역병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을 보니 뿌듯하구려. 민우가 말했습니다. 저들을 살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요. 서방님은 훌륭한 원님이세요. 모두 당신 덕분이요. 민우는 연화를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가주시오. 물론이죠. 연화는 웃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디선가 강림이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사님, 덕분에 서방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됐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강림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도 고맙다. 행복하게 살아라.